하게 되면 실업이나 고용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했는데요. 어쨌든 매스나법 도입이 실업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해봤는데,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해봤더니 예산이 약 1,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근데 10,0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해갖고요, 1인당 투입 금액이 1,0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10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는데, 그 공공재원으로 투입하는 금액이 1인당 1,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공공재원 투입 안 하면 이 10,000명 다 실업자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만 제외하게 되면요, 나머지 사업만 갖고 분석하면 1인당 1,13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예술계의 급여 수준을 고려했을 때 1,100만 원 정도 준다는 얘기는 공적재원으로 거의 100%다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업 극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매스나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,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이나 교육훈련비가 약 1,760명에서 2,081명 정도 수준의 고용을 창출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세수감소액을 비교해봤을 때요,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투입하는 규모에 비하면 훨씬 적은 세수감소로 훨씬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또 한 가지 개념적인 효과는 정부의 재정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근데 문화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한 성과가 개념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복지나 교육 등 타분야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민간 기부를 통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확보해야 되고, 그래서 매스나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그 정부 재정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. 먼저 정부 재정의 그 대체 효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시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.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도 말에 약 5,300억 정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2,500억 정도 내외로 줄어들어 있고요. 저희가 추세 분석을 해보니까 2019년도 되면 현재 있는 문예진흥기금도 고갈될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술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거를 다 정부가 이제 일반 예산으로 메꿔줄 수 있을지,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개념적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.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준은 얼마큼이냐라고 분석을 하니까 약 503억 정도를 정부에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현재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 지원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매스나법이 도입이 되면 정부의 재정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라는 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매스나법 도입을 통해서 무조건 503억 이상의 도입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도출해내는 거죠. 얼마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전에 503억 이상의 효과를 무조건 갖도록 매스나법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. 또 매스나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나타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. 지금 문예진흥기금 감소하는 추세를 봤을 때 매스나법이 도입이 돼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9년 이전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매스나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정부 재정을 과연 그러면 매스나법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건가 하는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.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화재정 2%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데요. 이 2%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정부 재정이 약 340조 정도 되는데
그중에 1.16% 정도가 문화재정입니다. 이거를 이제 2018년까지 2%로 이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, 지금 현재 1.16% 정도 되는 문화재정을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광과 종교, 체육 이쪽으로 빠집니다. 그리고 남는 금액을 다시 또 국립단체나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빼고 나면요, 실제 예술에 대한 지원금이 2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0.6%, 7%밖에, 0.06%에서 0.07% 정도 됩니다. 만약에 문화재정을 2%로 늘리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냐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계가 너무 이렇게 그 문화재정 2%에 몰입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. 결국 이거를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문화재정 2%가 아니라 결국 메세나법이 더 답이다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. 과연 메세나법이 도입이 되면 얼만큼 정부 재정을 대체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최소 0에서 1194억 정도다. 왜냐하면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. 어차피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줄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서 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은 하나도 줄지 않을 수 있고요. 또 반대로 얘기하면 1194억 원만큼 또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과연 얼마큼 줄 건가라고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 중에 재원 수입이 차지하는 포션을 보면 정부 재정 지원 부분을 뭐 50%에서 80%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그 사이에서 기부나 문화 소비가 증가되는 것만큼 정부 재정이 줄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해본 결과 예상되는 금액은 약 672억 정도가 정부의 재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러한 금액은 사실 세수 감소의 몇백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2차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비계량적인 효과인데요. 비계량적인 효과는